네, 안녕하십니까. 서순복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콘덴서에 대해서 좀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이제 했을 때는 콘덴서 여러 종류와 그 다음에 콘덴서 이제 읽는 법, 특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을 그것이 이제 용량, 내압, 온도 특성을 기본으로 확인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콘덴서는 이제 주파수 신호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이제 주파수가 낮을수록 이제 좀 더 잘 통과시키는 그런 특성이 있다. 이런 걸 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제 바이패싱용으로 이제 쓰이는 경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이패스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어떤 이제 노이즈 성분을 이제 그라운드로 이제 빼낸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가지고. 그럼 우리가 로 패스 필터를 이제 쓰면은, 이렇게 로 패스 필터 쓰면은, 이제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이제 신호의 그라운드에 대한 임피던스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라운드로 이제 빠지는 성질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요 1MHz가 1MHz와 이제 10MHz, 100MHz가 이제 들어오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보시면은 이제 10MHz, 그러니까 이제 요 RC 요 로패스 필터를 통과했을 때 10MHz는 30dB가 감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00MHz는 70dB가 감쇄돼 가지고 거의 안 보인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 보드 플러스에서 보면은 이제 요 LC 로패스 필터의 특성은 보드 플러스 그러면 이런 특성을 이제 일단 보인다는 겁니다. 그때 1MHz는 이제 30dB의 이제 감쇄 특성이 있고 100MHz는 이제 70dB의 감쇄 특성이 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이제 고주파면 고주파일수록 이제 그라운드로 이제 빼낸다. 그러니까 회로로 안 들어가게 한다. 뭐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호를 이해할 때 사실은 이제 이 좀 보드 플레이어스로 실무에서 이제 저도 옛날에 배울 때는 사실 이런 거 거의 무시하고 그냥 뭐 회로 설계를 좀 했던 기억들이 많은데 이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좀 왜 이제 이런 걸 물론 이제 고참들을 몰랐을 수 있는데 사실 이거에 대한 중요성을 사실 좀 이제 최근에 좀 알게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요 이제 로패스 필터의 이제 특성을 이용하면은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IC의 이제 전원을 좀 깨끗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이 바이패스 캡이 없는 경우에는 IC에 들어가는 이제 전원이 이 노이즈가 막 이렇게 끌어가지고 이제 끓는 이제 노이즈가 좀 지저분한 노이즈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IC가 오동작하고 이럴 수 있는데 바이패스 캡을 탈모를 해가지고 이제 아주 조금 이제 정류된 이제 그런 이제 전원을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멀티 바이패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제 우리가 1 마이크로 쓰고 0.1 마이크로, 0.01 마이크로 쓰는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전에 잠시 뭐 언급드린 것 같이 이제 우리가 전자파 대책을 할 때, EMI 대책을 할 때 이제 그런 성질을 이용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뭐 요런 그러니까 이제 이 콘덴서 임피던스 특성이 이제 용량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 이제 요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대역을 좀 이 하나만 있으면은 요 대역만 이제 대책이 되기 때문에 뭐 이쪽이나 예를 들어 이거 1메가라 그러면은 이거 10메가, 이거 100메가, 100메가다. 100메가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하나만 달면 1메가헤르츠는 좀 대책이 되는데 10메가, 100메가 이제 의 노이즈는 이제 그 전자파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이제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사실은 뭐 이렇게
쓰면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전자파에서 이제 어떤 임피던스 특성이 이제 이렇게 되면 좋은데 사실 또 이렇게 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쓰면은 이제 1메가 낮은데 또 올라갔다가 또 이제 10메가 또 떨어지고 100메가 또 올라갔 100메 이제 또 올라갔다가 또 100메가 떨어지고 이제 이런 이제 좀 특성을 보이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저기 실제로 전자파 대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요런 걸 할 때는 그냥 이제 무조건 이제 낮은 쪽은 이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이제 이런 것도 사실은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콘덴서를 이제 칩 주위에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할 때 사실은 이제 이제 이런 바이패스 캡 같은 경우는 IC에 아주 근접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라운드하고 이렇게 이제 아주 재단 거리로 요 거리도 짧고 요 거리도 짧고 그러니까 이제 IC에 이제 딱 붙이는 거죠. IC가 이렇게 이제 발이 있다 그러면은 그럼 이게 이제 VCC고 얘가 그라운드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배치를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딥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은 리드의 이제 L 성분이 이제 커지기 때문에 이제 여기 이제 이런데 L 성분이 이렇게 쓰면은 아무래도 이제 이런 노이즈 바이패싱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리드선도 아주 짧게 그 다음에 최대한 가깝게 그렇게 이제 좀 배치를 해라. 요거는 이제 아주 안 좋은 경우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요 이제 리드의 L 성분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이제 순수한 C만 있을 때는 이제 이런 노이즈가 이제 바이패스가 되지만은 L 성분이 같이 쓰면 이제 이런 고주파 노이즈들이 이제 L에 막혀가지고 이렇게 쑥쑥 들어가 버리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길게 이렇게 하는 거는 안 좋은 케이스다. 대신에 이제 우리가 딥 타입을 쓰면은 재단 이런 걸 짧게 하고 그 다음에 IC 가까이 붙이고 그 다음에 SMD 타입도 이제 재단 가까이 붙이는 게 좋다. 이제 요걸 이제 이 그림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스피커인데 뭐 요거는 저도 뭐 내용은 이제 뭐 잘 모르는데 일단은 이제 이게 L이 있는 스피커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아마 스피커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L이 있으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저주파죠. 저주파 이제 것만 이제 이렇게 가고 고주파는 이제 필터링 되고 대신에 우리가 이제 요 저기 캡을 쓰면은 이게 하이패스 필터니까 이제 고주파 대응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스피커는 고주파 대응만 나가고 이 스피커는 저주파 대응만 나가니까 이제 전체 이제 모든 음을 골고루 들을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응용예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이제 요 액티브 필터입니다. 액티브 필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냥 RC를 쓰는데 이제 RC 이제 두 개 써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어찌 보면 2단 필터죠. 이제 필터인데 오펜플을 이제 쓰게 되면 우리가 이제 좀 보드 플러스로 이제 시뮬레이션 하면은 우리가 이제 좀 능동적으로 이 필터의 이제 필터 주파수와인데 대역폭을 능동적으로 좀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오펜플을 쓰는 이제 2단 필터죠. 이제 요 같은 경우는 로패스 필터는 이제 이런 형태로 쓰고 하이패스 필터는 이렇게 쓴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전에 저희가 이제 티나라는 이제 이전에 이제 동영상에서 이제 티나라는 이제 TI에서 이제 제공한 시뮬레이션 이제 툴을 한번 소개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보면은 이제 이런
오펜프를 이용한 능동 필터를 설계하는 그런 툴도 있고, 그 다음에 예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그 그러니까 로패스 필터는 이런 형태고 하이패스 필터는 이런 형태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좀 이제 인지를 하고 이제 키나라는 이런 이제 툴을 이용해서 설계를 하는 게 아마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간단히 보면은 그냥 요거는 이제 우리가 적분 로패스 필터 기본형은 이제 요 RC죠, RC고 그 다음에 이제 바깥쪽에 이제 RC가 하나 더 있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하이패스 필터는 이제 우리가 CR로 되는데 또 바깥쪽에 이제 CR이 하나 더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2단으로 구성된 이제 로패스 필터고 오펜프를 제어하기 때문에 훨씬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제 잘 구현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뒤에 오펜프 헤로에서도 이 내용은 좀 아마 공부를 할 기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책 후반 부분에.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우리가 요 캡을 이제 자주 쓰는 부분은 이제 스너버입니다. 스너버로. 요 이제 특히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AC 릴레이 접점 같은 경우에 이제 요 RC를 이제 쓰는 거죠. 릴레이 보통 저는 릴레이 할 때 이제 DC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릴레이 이제 저기 접점이 이제 이렇게 이제 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가 이제 DC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이오드를 달아가지고 이제 역기절을 클램프를 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AC 같은 경우는 이 양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제 다이오드를 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 RC를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RC 선어버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전력전자 보면은 이제 FET나 이제 스위칭 소자의 IGBT 같은 스위칭 소자에 이제 대질로 스위칭 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RC를 많이 씁니다. 얘도 이제 선어버 이제 효과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요렇게 막 스위칭 노즈가 이렇게 클 때 이제 RC 스너브를 달면 이제 약간 이렇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일 건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요 스위칭을 할 때 여기 이제 소자를 보호하려 그러면은 이제 요 RC 이제 스너브를 달아줘야 이제 얘처럼 역기질이 생겨가지고 요 FET나 TR이 이제 파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요쪽에 드라이빙 하는 이제 요 소자를 이제 보호를 하려 그러면 여기서 생긴 역기질력을 가발이 하려 그러면은 여기 이제 RC를 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RC 서너버에서도 이제 캡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 이제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터리를 대체하는 이제 슈퍼 캡. 아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이제 여기 하나 빠진 게 있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정류회로, 전에 이제 반파 이제 전파 정류회로 잠시 좀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요 정류회로 때도 이제 콘덴서가 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전파 정류회로, 그러니까 히스톤 브릿지를 써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요 음의 반파를 이제 위로 올려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정류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좀 이제 리플도 적어지고 하겠죠, 이제.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반파 정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그냥 이제 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AC가 이제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제 여기는 반파만 정류되겠죠, 이제. 그러면 이제 반응이 이제 얘는 빠지고 이제 음의 반파는 빠지고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좀 얘보다는 리플이 좀 큽니다. 리플이 크다는 건 아무래도 이제 좀
전원의 어떤 뭐 리플 성분이 크다는 거는 좀 그렇게 뭐 좋은 걸로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가능하면 이제 이렇게 이제 다이오드 4개 해가지고 이제 전파 종류를 깨끗한 전원을 원하면 이제 이렇게 하면 되고, 이제 이렇게 쓰는 경우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럴 때도 우리가 이제 그 AC를 이제 DC로 바꿔주는,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좀 많이 쓰인다, 이렇게 예, 볼 수가 있습니다. 콘덴서에 대해서는 이제 이게 부품 차원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사실 참 이 보면은 회로적으로 볼 때도 이제 RLC 관련해서는 참 할 얘기가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는 이제 부품 위주로 이제 부품, 그러니까 콘덴서의 기본이 특성이 어떻고, 그 다음에 이제 회로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다, 이제 요까지만 이제 설명이 이제 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RLC는 이제 이런 어떤 제어공학에도 이제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이제 일단은 부품에 대해서 이제 특성을 알아놓고, 이제 나중에는 RLC를 조합했을 때 이제 그게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또 계속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 내일은 그 인덕터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